밤에 잠들었다가 새벽 1시쯤 한 번 깨고 3시쯤 또 깨고 해 뜨기 전 화장실에 가느라 다시 일어나시는 일이 요즘 더 자주 반복되고 있나요? 불 꺼진 방에서 더듬더듬 일어나 화장실로 가다가 혹시 미끄러질까? 혹시 넘어져 다치지 않을까? 가슴이 철렁 내려 앉은 순간도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시지만 사실 저녁에 드시는 작은 한 줌의 견과류가 밤에 소변 보러 자꾸 깨게 만드는 조용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노인의학을 전공으로 평생을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연구해 온 의사입니다. 한국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넘는 분들이 밤에 최소 한 번은 깨서 소변을 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번 이상 깨는 분들은 낮 시간 피로감이 더 심하고 우울감도 높고 삶의 만족도 역시 확실히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밤에 자주 깨는 어르신일수록 넘어져 다치거나 골절되는 위험이 분명히 더 높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즉 밤중 소변은 단지 귀찮은 불편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을 미리 알려주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모든 견과류가 나쁜 것은 아니며 어떤 견과류는 방광을 조용히 진정시켜주고 어떤 견과류는 모르게 자극해서 밤에 더 자주 깨게 만들기도 합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종류와 먹는 시간에 따라 밤의 평온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밤중 소변을 줄이고 잠을 조금이라도 깊게 자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견과류 5가지와 해가 진 이후에는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은 견과류 5가지를 한국 어르신의 생활 습관에 맞춰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그리고 몇 시에 보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적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하루 속 작은 한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앞으로 편안한 잠과 건강한 노년을 위해 준비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밤에 덜 깨고 조금이라도 깊이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이야기들을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만 견과류가 밤에 깨는 것과 정말 상관이 있을까 하지만 우리 방광은 생각보다 음식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그 민감함이 더 커집니다.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견과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한국 어르신들도 간식으로 아주 자주 드시는 견과류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방광이 너무 예민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저녁에 과자 대신 아몬드 몇 알만 드시기 시작하고 나서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아몬드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방광 주변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 E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마그네슘 섭취가 수면의 질 개선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몬드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것보다는 실온 정도의 온도로 하루 5, 7알 정도만 가능하면 오후 5시 이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호박씨는 특히 남성 어르신들에게 의미가 큰데 이유는 전립선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밤에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는 야간뇨가 심해집니다. 호박씨에 들어있는 식물성 스테롤 성분은 전립선의 부종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와 국내 연구에서도 호박씨 추출물이 소변 빈도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의 무염 호박씨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드시면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세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색이 예쁘고 그 껍질을 까먹는 재미가 있어 간식처럼 드시기 좋지요.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칼륨이 풍부해 소변 통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방광이 괜히 가득 찼다,
라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긴장을 조금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께서는 저녁에 짭짤한 과자 대신 무염 피스타치오를 한 줌 드시기 시작한 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반드시 소금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이 조금만 많아져도 밤에 갈증이 생기고 물을 더 마시게 되고 결국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네 번째는 아마씨입니다. 아마씨는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도 많지만 작은 크기에 비해 강한 항염 기능을 가진 씨앗입니다. 방광에 염증이 자주 생기는 분들에게 이런 항염 성분은 자극을 줄이고 밤중 소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씨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수면 리듬을 안정시키는데 기어해 깨는 횟수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아마씨는 그대로 드시면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약하게 볶아서 우유나 죽에 한 티스푼 정도 섞어 오후 6시 사이에 드시면 가장 무리가 적습니다. 다섯 번째는 참깨입니다. 참깨는 한국 식탁에서 늘 자주 만나는 재료이지요. 특히 어르신들께 좋은 이유는 몸을 따뜻하게 도와주면서 방광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차가워지면 방광은 더 예민해집니다. 참깨는 이런 냉증을 덜어주고 호르몬 균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밤에 깨는 횟수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작은 참깨 강정 한 조각을 드시거나 따뜻한 우유에 반 티스푼 정도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이 5가지 견과류가 약처럼 당장 눈에 띄는 효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다 보면 몸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서서히 줄어드는 변화를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어서 밤에는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은 견과류들이 왜 문제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밤중 소변을 더 악화시키는지 조용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밤에 드셨을 때 오히려 방광을 더 자극할 수 있는 견과류들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견과류는 땅콩입니다. 땅콩은 한국에서 가장 흔한 술안주이자 간식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방광에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콩은 기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해지기 쉽고 이 더부룩함이 밤에 아랫배를 눌러 마려운 느낌을 더 잘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소금이 많이 들어간 땅콩을 즐겨 드시는데 이 소금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진료 중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저녁에 땅콩 한 그릇만 먹어도 밤에 꼭 서너 번은 깹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짠 음식 때문에 갈증이 생기고 물을 마시게 되고 그 결과 밤새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땅콩은 가능하면 낮 시간에 조금만 드시고 저녁 이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부드럽고 고소해서 저녁 간식으로 드시기 참 편합니다. 하지만 방광에는 생각보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캐슈넛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방광 점막을 자극해 밤에 더 자주 깨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저녁마다 캐슈넛 몇 알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습관을 끊고 나서야 밤중 소변이 줄어드는 변화를 분명히 느끼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부드러운 식감이 당길 때에는 저녁보다는 이른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뇌에 좋은 견과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길고 가스를 잘 만들어 밤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스가 많이 차면 아랫배가 빵빵해지고 그 압력이 방광까지 전달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았는데도 방광이 착각하여 이제 일어나야 한다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호두 자체가 나쁜 음식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녁 시간대와는 맞지 않는 견과류입니다.
가능하다면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치아씨드입니다. 치아씨드는 건강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요거트나 샐러드에 많이 넣어 드시지요. 하지만 물이나 수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뱃속에서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부풀어 오른 부피가 아랫배를 눌러 방광을 자극해 가짜 요의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이후에 드시면 복부 팽만감이 심해지고 잠드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치아씨드는 몸이 활동하는 낮에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소화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금에 절인 믹스넛입니다. TV 보시면서 손이 자꾸 가는 대표 간식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밤중 소변을 악화시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소금 조미료, 기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갈증을 심하게 만들고 밤새 만들어지는 소변량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TV 보면서 믹스넛 조금 먹었을 뿐인데 새벽에 계속 깨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이후에는 무염 견과류만 드시고 양도 꼭 한 번에 많이 드시지 않도록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 견과류는 낮 시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진 뒤에는 우리 몸의 대사 속도와 수분 조절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밤중 소변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이어서 왜 나이가 들수록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밤에 더 잘 깨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하지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밤에 더 자주 깨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낮과 밤에 일하는 방식이 젊을 때와 많이 달라집니다. 낮에는 움직이고 활동하기 위해 에너지를 쓰고 밤에는 회복을 위한 시간으로 장기들이 속도를 낮춥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기관 중 하나가 바로 신장과 방광입니다. 한국 노인의학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항인뇨 호르몬 바소프레신입니다. 이 호르몬은 밤 동안 몸에서 물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밤에는 물을 아껴주는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바소프레신 분비량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방광이 너무 빨리 차버리게 됩니다. 국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바소프레신 감소와 야간뇨 증가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방광신경의 예민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방광벽을 이루는 신경이 과민해져 예전 같으면 무시하던 소량의 소변에도 지금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라는 신호를 너무 빨리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충분히 차지 않았는데도 자꾸 깨게 됩니다.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 여기에 전립선 비대라는 요소가 더해집니다. 한국 7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전립선 비대와 관련된 증상을 경험합니다. 전립선이 커질수록 방광이 느끼는 압박이 커지고 밤에 더 자주 깨어나게 됩니다. 여성 어르신들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요도와 방광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하고 민감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밤에 쉽게 깨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먹는 음식의 특성이 더해지면 문제가 훨씬 뚜렷해집니다. 예를 들어 저녁 이후에 짭짤한 견과류를 드시면 소금 때문에 갈증이 생기고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신장은 밤에도 계속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 소변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또 기름진 견과류나 소화 시간이 긴 견과류는 가스를 많이 만들어 복부를 부풀게 하고 그 압력이 방광을 눌러 가짜 요의를 더 잘 느끼게 만듭니다. 진료실에서 흔히 보는 상황이 있습니다. 낮에는 아무 문제 없던 분이 저녁 간식으로 땅콩이나 캐슈넛을 드신 날만 밤에 3번 이상 깨는 경우입니다. 식단 기록을 하나씩 살펴보면 원인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예민해진 방광에 저녁 늦게 들어온 음식 자극이 겹쳐지면서 밤중 소변을 훨씬 늘려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밤에 자주 깨게 되는 이유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호르몬 변화, 신경의 과민성, 전립선이나 방광 점막의 변화, 그리고 저녁 식습관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밤중 소변을 줄이는 방법은 무조건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저녁 식사 시간과 간식 선택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낮밤 리듬을 어떻게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지 생활 습관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몸이 밤에 더 조용히 쉬고 방광이 괜히 깨어나지 않도록 돕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한국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저녁 식사를 늦게 할수록 야간뇨가 더 잦아지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뱃속에서 소화 활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복부의 압력이 높아지고 방광도 함께 압박을 느끼게 되어 잠이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는 오후 7시 이전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저녁 이후 수분 섭취 조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목이 좀 마르니 물 한 잔만 마시고 잘게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한 잔이 밤을 두세 번 끊어 놓을 수 있습니다. 밤에는 신장이 물을 적게 만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에 물을 더 넣어주면 신장이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약을 드실 때 필요한 정도의 물만 최소한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잠들기 직전에 습관적 배뇨를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모르니까 자기 전에 한 번 더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방광이 충분히 차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비우는 습관은 오히려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몸이 조금만 차도 바로 비워야 한다 라고 잘못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마려운 느낌이 있을 때에만 화장실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 자세와 천 관리입니다. 특히 왼쪽으로 살짝 돌아 누워 주무시는 자세는 위장과 방광이 받는 압력을 줄여 밤중 소변을 덜 느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방광은 훨씬 예민해집니다. 따뜻한 이불을 사용하시고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약한 온도의 전기 매트를 잠들기 전 잠시만 사용해 천을 살짝 올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불필요한 자극 줄이기입니다. TV 소리, 밝은 조명, 늦은 시간 스마트폰 사용은 뇌를 깨우고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살짝만 방광 자극이 와도 더 쉽게 깨게 됩니다. 한국 연구에서도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할수록 야간뇨와 수면 분절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조명을 조금 낮추고 TV와 스마트폰을 끄거나 줄여 몸이 이제 쉬어도 된다 라는 신호를 천천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르신들께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생각보다 크게 반응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 물 마시는 양, 간식의 종류 잠들기 직전의 작은 행동, 이 네 가지만 바꿔도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견과류에서 조금 범위를 넓혀 밤중 소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음식들도 부드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아주 평범한 음식들이 방광을 편안하게 만들고 잠의 깊이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우유입니다. 한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따뜻한 우유가 잠드는 시간을 줄여주고 밤에 깨는 횟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유 속 트립토판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잠을 부드럽게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따뜻하게 드셔야 합니다. 차가운 우유는 오히려 배를 차갑게 만들고
장이 자극을 받아 방광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와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입니다. 두부는 소화가 가볍고 배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저녁 식사에 넣기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저녁에 너무 기름지고 맵고 짠 반찬 대신 잘 든 따뜻한 두부를 곁들이면 몸이 더 빨리 안정 모드로 들어가고 방광도 덜 자극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드시는 바의 배즙입니다. 배는 목과 기관지를 부드럽게 하고 몸의 열을 살짝 식혀주면서도 소변을 급하게 만드는 힘은 강하지 않습니다. 특히 밤의 기침 때문에 자주 깨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든 배즙은 잠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고마운 음식입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많은 양을 드시면 수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소변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직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따뜻한 오트밀이나 죽입니다. 오트밀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 밤 동안 에너지 변동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에너지가 불안정하면 신경계가 더 예민해지고 방광 신호도 민감해집니다. 반대로 에너지가 안정되면 방광 신호도 잔잔해집니다. 실제로 저녁에 무거운 식사 대신 가벼운 오트밀이나 죽으로 바꾸신 어르신들 중 밤에 덜 깨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운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포만감을 부드럽게 유지해주고 장 운동을 도와주며 위산 역류를 줄여줍니다. 이것이 밤에 방광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요소들을 줄여줍니다. 특히 겨울철에 저녁 식사 때 너무 늦지 않게 반 개 정도의 고구마를 드시면 배가 편안해지고 밤이 한결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비싸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과한 자극을 줄이며 우리 몸이 지금은 밤 이제 쉬자 라고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부드러운 조력자들입니다. 이제 음식뿐 아니라 하루 생활, 리듬 전체가 밤중 소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조금 더 깊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중 소변은 밤에 뭘 먹었느냐만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하루 전체 리듬이 밤의 방광 상태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침 수분 섭취 습관입니다. 한국 노년층 연구에 따르면 물을 오전에 충분히 나누어 드신 어르신들은 밤중 소변이 적었고 오후 늦게 몰아서 마신 분들은 밤중 소변이 확실히 증가했습니다. 신장은 아침과 낮에 더 활발히 일하고 저녁에는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 물을 많이 마시면 이 리듬이 깨지면서 밤에도 소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입니다. 하루 20-30분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하복부 긴장이 완화되어 방광 과민 증상이 줄어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식사 후 1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은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압박을 줄여 밤중 소변 감소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낮 동안의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이 자주 출렁거리면 밤에도 신경계가 불안정해지고 잠든 뒤에도 자꾸 깨게 됩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혈당 변동이 큰 어르신들이 야간 각성 횟수가 더 많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단 음식을 과하게 먹지 않기, 현미나 잡곡 등 복합 탄수화물을 섞어 먹는 것 등이 밤의 안정감을 만들고 방광 신호도 덜 예민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 햇볕 쬐기입니다. 아침 햇볕은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는 뇌의 시계를 다시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이 밤에 제대로 분비되어야 수면이 깊어지고 방광에서 오는 신호도 적당히 억제됩니다. 아침에 15분만 가볍게 햇볕을 쐬어도 밤중 소변 감소에 의미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낮잠 조절입니다. 낮잠을 1시간 이상 오래 자면 밤에 깊이 잠들기 어려워지고 수면이 전반적으로 얕아집니다. 잠이 얕을수록 작은 방광 자극에도 더 쉽게 깨어납니다. 가능하다면 낮잠은 20-30분 정도 짧게 가볍게 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밤중 소변을 줄이는 핵심은
밤만 따로 떼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균형을 조금씩 회복하는 것입니다. 몸의 리듬이 안정되면 방광도 덜 흔들리고 밤에 깨는 횟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긴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긴 여정을 천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중 소변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만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몸의 변화, 호르몬 감소 신경의 예민함, 전립선이나 방광 점막의 변화, 그리고 저녁 식습관과 하루 리듬이 서로 얽히면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조금씩 짚어보았습니다. 또한 밤을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견과류가 도움이 되고 어떤 견과류가 방광을 자극해 밤중 소변을 악화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몬드, 호박씨, 피스타치오, 아마씨, 참깨처럼 몸을 부드럽게 덮여주고 염증을 줄이며 방광을 편안하게 하는 견과류는 꾸준히 드시면 수면의 질을 천천히 회복시키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땅콩, 캐슈넛, 호두, 치아씨드 소금에 절인 믹스넛은 특히 밤 시간에는 복부 팽만, 갈증, 과도한 소변 생성, 가짜 요의감을 일으켜 잠을 자주 끊어놓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물 마시는 양, 잠자기 전 습관, 천 관리 같은 작은 요소들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밤중 소변을 좌우한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침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햇볕으로 생체 리듬을 바로잡고 낮잠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 역시 평온한 밤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도 함께 살펴보았지요. 제가 어르신들께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작은 변화를 결코 작은 변화로 끝내지 않습니다. 저녁에 한 줌 견과류, 물 한 모금, 밥 먹는 시간, 잠들기 전 10분의 행동.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밤을 만들고 그 밤이 다시 여러분의 내일을 만듭니다. 혹시 지금 매일 밤 여러 번 깨는 일이 너무 익숙해져 당연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여전히 변화에 반응할 힘이 있습니다. 조용히 회복하려 하고 조금만 도와주면 천천히 따라와 줍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편안한 잠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드린 내용은 개인별 진단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야간뇨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통증이 있거나 소변에서 피가 보인다면 반드시 전문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해보고 싶은 작은 변화 한 가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천천히 읽고 따뜻하게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몸이 조금 더 조용해지고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새벽의 찬 공기보다 먼저 깨지 않는 온전한 잠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나이 때문에 약해지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습관을 바꾸며 다시 강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함께 걷겠습니다.